Can you see me? Hello, sweetheart. 까마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나스닥이 내리고 있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거의 자이로 드롭 수준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분석 영상 그리고 비트코인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지수는 49. 이렇게 내렸음에도 싼 가격도 아니고 비싼 가격도 아닐 수도 있다. 적절한 가격일 수 있다. 라는 것을 공포지수가 말해주네요. 그 누구도 아직도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진 않다는 것이죠. 수익금이 깎인 것이지 지속적으로 나스닥을 장투해왔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큰 수익권입니다. 공포지수의 타임라인 그냥 삼각수렴으로 한번 선을 그어봤습니다. 최근 나스닥이 급등했을 때 삼각수렴 뚫어버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 끝에서 삼각수렴의 하단과 만나는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나스닥을 추매해야죠. 나스닥 1배지수 QQQ 차트의 주봉입니다. 7월 3주차는 마이너스 4% 하락.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아직도 나스닥이 저점입니까? 아직도 주봉의 이평선조차 맞지 않은 저점이 아닙니다. 장대 음봉이 꽂았던 지난번에 4월 부근의 장대 음봉은 나스닥 주봉을 이탈하였죠. 현재는 여전히 나스닥은 저점이 아닙니다. 롱의 보조지표 일봉으로 봤을 때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이탈하는 모습 그리고 과매도의 구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도 나스닥은 좋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 모든 개미들이 롱에 급격하게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숏이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숏이 없습니다. 저저번 주까지 나스닥이 급등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을 때는 숏이 있었습니다. 속스 S나 S, QQQ 같은 숏이 상위권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키움전사들은 도대체 왜 한 발 빠르거나 한 발 늦는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지 못한다. 왜냐? 차트를 보지 못하고 맨날 한 발짝 늦기 때문이다. 다음 주 어닝 발표 드디어 본격적인 어닝의 시즌이 온 것이죠. 버라이즌, 코카콜라, 테슬라, 알파벳 화요일 장후가 완전 다음 주에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테슬라의 실적이 또 안 좋고 테슬라가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고 하면 나스닥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속슬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월, 화, 수까지는 큰 일정은 없고 화요일에 테슬라, 알파벳, 구글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목요일에 미국 2분기 GDP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26일은 파리 올림픽이 개막하고 미국 6월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죠. PC 물가지수가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나스닥을 끌어올려 줄 것이냐.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거의 확정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PC 물가지수가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일시적인 발작처럼 오를 수는 있겠지만 과연 나스닥을 끌어올려 줄 것이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4년 저의 미장 장투 수익 연별 수익률 24년 1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현재 78% 정도 되고 있네요.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한 90%까지도 됐었는데 나스닥이 급격하게 저번 주에 조정을 받음으로 해서 수익률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QQQ 3배 TQQQ 같은 경우는 연별 수익률이 종가 기준 40%인데 더 시저는 78%다. TQQQ를 확 앞질렀다.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수익률은 되게 많이 깎였어요. 하지만 비트코인 관련주, MSTR, 마라, 코인베이스 그리고 비트코인 레버리지 약간의 투자를 해서 약간의 수익으로 나스닥의 하락을 맨징을 하였습니다. 다 필요 없고 TQ의 수익률만 이기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시드는 약간 쪼렙이라서 여러분과 비슷해요. 20억, 30억으로 하시는 유튜버들도 많은데 저는 그냥 평범한 시드입니다. 약간 좀 창피해서 가렸어요.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죠. 78%. 풋옵션 0.68, 0.80 이하면은 여전히 강세의 장인데 문제는 미친 0.60을 찍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풋앤콜 옵션에서 풋에 나스닥의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지금 나스닥을 일주일 내렸다고 급격하게 추매를 하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린다고 하면 추매를 해야겠죠. 지금은 공포지수가 말해주시 관망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유럽 50 인덱스 여전히 유럽도 내리고 있죠.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찍으면서 어쩌면 추가적인 하락 볼린저 밴드를 이처럼 찢는 하락이 유럽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금리 인하가 이쯤이었어요.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달려온 것인데 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급격하게 내리는 모습. 금리 인하가 최근에는 금리를 동결했죠. 그러니까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막상 재료가 터져버리면은 재료가 소멸되는 것이죠. 초보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이제 유럽을 사야겠다. 하지만 재료가 소멸한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되어 있는데 과연 그 금리 인하가 미국을 레벨업 해줄 것이냐. 유럽이 먼저 말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결과는 까봐야 되지만 어떻게 될지는 유럽의 선례를 한번 학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율 찍겠습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식이 내리고 있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환율과 주식은 약간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저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달러를 좀 갖고 있는데 환율이 여기서 조금 더 오른다고 하면 한 1,400원까지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WTI는 뭐 무슨 이유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내리고 있네요. 일단 일목균형표 그물대에 주차해준 모습.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국장에 그 종목 분할 매수 한번 해봐야겠죠.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 그거 들었잖아요. 여기 이탈하면 안 된다고. 이탈하자마자 이제 지지선이 없는 거죠. 지지선이 여기거든요. 여기 너무 낮죠, 지지선이. 그리고 일목균형표 상단 라인에서 좀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올 수가 있죠.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으면 또 기술적인 반등이 올 수도 있죠. 기술적인 반등인 것이지 추세를 다시 상방으로 돌릴지 안 돌릴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전저 라인을 깨버렸기 때문이죠. 전저 라인을 깨면은 그 다음 지지선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지지선이 마땅히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지 않고 너무나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내릴 때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그어드렸죠. 이 파란색 선은 장기 삼각수렴의 상단선입니다. 여기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맞고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올 수 있으니까 테슬라가 없으시다면은 굳이 현재의 자리에서 사지 말고 일단은 이 선에서 지지받는지 확인해 보시고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QQQ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선이 마땅히 보이지가 않는다. 일단 일목균형표 상단쯤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한 68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RSI는 41. 통상적으로 RSI는 30 이하라고 하면은 굉장한 과매도의 지점입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슬은 미친 듯이 내리고 있네요.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24년 5월 중순경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평단이 와버렸습니다. 5, 6, 7 거의 한 3달을 존버를 했는데 본전이 온 거죠. 급등의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 매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가져가지 못하면 엄청난 급락을 맞은 거죠. 3배 레버리지는 반드시 단타가 아니라고 하면 장투의 물량은 반드시 공포지수 익스트림 피어 또는 차트상의 상당한 저점에서만 사야 됩니다. 고점에서 막 올라갈 때 사면은 더 올라가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속스를 장투를 하시려면은 맨날 샀다 팔았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속슬이 그래도 한 100% 부근의 수익이 찍히고 있는데 현재 속슬 같은 경우는 추세상 하방으로 돌린 차트입니다. 이게 하방으로 돌린 차트가 아니면 도대체 세상에 무엇이 하방으로 돌린 차트겠습니까? 현재 속슬은 급격하게 내수를 가져가야 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굳이 사야겠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일봉 마감이 양봉일 때 저점을 예측하지 말고 일봉 마감이 양봉일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불즈 2선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매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매도를 아직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진짜 다음 주에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즈는 좀 많이 아쉽네요. 여기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속스 S가 급격한 상승을 하면서 무려 최저점 대비 40%를 상승했네요. 숏을 탈 걸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이 숏을 탈 걸 하는 후회가 드네요. 그래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아서 약간의 저항이 좀 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올랐는데도 워낙에 쳐내려가지고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은 아직도 안 왔네요. 추가적인 숏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차트적으로는 높다고 봐야겠죠.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를 보면은 이렇게까지 반대로 꼭 해야 할까요? 하락률이 큰 순서대로 사고 있네요. 저점에 매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린다고 무조건 계속 사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손실률이 너무 커지니까요. 사는 족족 많이 났으니까 롱이 저점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사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할 때 RSI 30 이하로 내려갈 때 그때 좀 물량을 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약간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코인의 공포지수 74. 제가 코인 관련주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제 나름대로는 대량 매수를 했는데 그 대량 매수를 한 시점은 코인의 공포지수가 25였어요. 그때 매수를 한 겁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한 1, 2주 됐어요. 그때 매수를 한 거지. 지금 조금만 더 오르면은 코인의 공포지수는 익스트림 그리드로 갑니다. 늦은 거죠. 저점 매수자들의 보유자의 영역이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점 매수자들은 반드시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홀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코넬의 차트 찔끔 한 20% 정도 올라졌는데 코넬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변동성이 하루에 기본 10%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기본 20%로 늘어났네요. 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50%가 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하루의 등락폭이 엄청나게 큰 것이지 좀 길게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일주일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멘탈과 변동성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이 종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시즌은 이 부근, 보라색 부근에서 좀 많이 물량을 잡아놨다. 그래서 좀 버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넬은 홀딩입니다. 마라는 아쉽게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래도 금요일에 조금 올라주는 모습. 제가 마라를 좀 장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샀다 팔았다 스윙을 하고 있는데
마라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니까 한 발 빠르더라고요. 비트보다 한 발 빠르게 오르고 비트가 급격하게 오를 때는 오히려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라는 스윙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보라색 상단 저항선을 맞게 되면 매도를 할 것입니다. 스윙 물량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라주면 매도를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이쯤이 익스트림 피어였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 채널을 돌파를 하자마자 급등이 나오죠. 이 선은 제가 임의로 그은 게 아니에요.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어놨을 거예요. 추세와 저항과 지지 다 똑같이 그어놨을 거예요. 차트를 보고 긋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긋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상승의 채널을 만들어내었죠. 그렇다고 하면 다음 주에 비트코인이 약간 조정이 나와서 이 빨간색 하단 라인만 건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홀딩이죠. 우리는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스닥이 내리더라도 길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긴다. 나스닥이 내림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코인과 비트코인 관련주 상승을 해주면서 더 시저의 계좌는 여전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홀딩, 이더리움도 상승의 채널을 그었죠. 하락의 채널을 돌파하자마자 바로 급등. 이래도 차트 공부를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물론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더 시저가 다 알려주니까.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주말이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일목균형표 그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잘 보세요. 비트코인 일목균형표를 돌파하자마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잖아요. 이더리움 일목균형표를 돌파할 수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더리움 홀딩합니다.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더 시저스 멤버십 동치미 사연극장님 음료수 후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시저와 장투를 하고 싶다. 장교 멤버십 더 시저와 단타도 하고 싶다. UDT 가입해주시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단타를 좀 몇 개 어설프게 좀 성공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호들러 홀딩,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마지막 급등의 장애물이 가장 크다. 60년간 S&P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은 쭉 길고 숏은 짧다. 현재는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하지만 주봉 추세로 봤을 때 나스닥도 비트코인도 주봉 우상향 추세다. 인생이 들숨과 날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숨 들이마시는 것도 일이고 내쉬는 것도 일이지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이 있다니까 오늘도 틈틈이 살아가는 수밖에요.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발 그만해도 나는 너의 인형은 아니잖니. 너도 알잖니. 다시 생각해봐. 눈을 들어 내 얼굴을 다시 봐. 나는 외로워. 난 네가 바라듯 완전하진 못해. 한낱